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진료를 보지 않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일부는 오늘부터 병원을 비웠고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병원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술 연기와 축소 소식이 잇따르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는데요.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 모시고 환자들의 우려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고요. 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까지 발송한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예.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네. 저희가 이제 대화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한쪽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요. 점점 불안해하고 점점 가족분들의 어떤 우려나 이런 부분들만 지금 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답한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지금 환자들과 가족들이 이제 가장 애가 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암투병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더욱더 좀 이런 상황에 좀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네, 환자들의 마음 좀 그렇습니다.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막막하다는 표현 외에는 적절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누구 하나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보이지 않고요. 예, 예.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만 지금 의협과 정부가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네. 이 안에서 계속 도외시되고 있는 거는 환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의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 경우에는 사실 전공의들이 이제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상황은 환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환자들은 누구도 전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거는 나이를 먹은 환자든 아니면 어린 환자든 똑같습니다. 그분들께는 전공이라는 자체가 내 목숨을 그러니까 내 목숨을 지켜주는 마지막 선이세요. 예.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의료 행위는 그 환자분들한테는 생명 연장의 어떤 기회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각각의 그 분쟁 상황에서 제일 먼저 버려진 게 지금 환자들이세요. 예, 아픈 분들이 지금 제일 먼저 버려졌습니다. 지금 누구도 버려진 건 없어요. 지금 예. 정부에서 자격 정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타협을 거쳐서 뭔가 결과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지는 풀면 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환자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나 의협이나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저로서는 정말 궁금합니다. 예. 네. 지금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술이 취소가 됐거나 네. 연기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합회에서 이런 좀 사례들을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네, 어제까지 저희가 18건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아, 예. 실제 이제 통화한 내용도 있고요. 네. 어떤 좀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그냥 막막하다는 말씀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양 사이즈가 커서 이제 그걸 줄이는 축소 그 항암 치료를 하다가 이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상태인데 이 부분을 또 이제 항암 치료로 일부 대체를 하고 예. 수술은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 무기한으로. 그러면 그 가족분들 포함해서 환자분들은 어디에 매달려야 되고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사실 저희 이제 협회에서도 전화를 받고 소통을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저희도 속만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환자들에게 병원을 옮겨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맞습니까? 아마 지난 2020년도 때랑 같은 상황이 또 같이 벌어지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치료받던 사실 의사가
그 환자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병원을 바꾸게 된다면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겁니다. 예. 그 자체가 불안 요소인 거고요. 내 병을 맨 처음에 진단하고 내 병의 치료 과정을 먼저 제안을 해주고 그리고 나을 거라는 그 기대를 줬던 사람이 갑자기 교체가 된다라는 건 그냥 상상만 해도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전력을 다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거거든요. 네, 기계를 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엔지니어가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이 기계를 다른 데 가서 고치세요. 이거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그리고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감정을 예. 갖고 있어요. 이거를 임의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재단을 한다? 저는 이거는 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일반 병과 다르게 특히나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네. 이러한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더욱더 불안하게 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거라 그러면 예.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 어쩌면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계속 정체돼 있는 환자들, 내 순서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더 환자분들도 가족분들도 더 지치고 외로운 싸움들이 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디도 책임져 주고 있지 않아요. 지난 2020년 때를 본다 그래도 예, 그때도 사망자가 나왔고 그때도 앰뷸런스로 이동하다가 사망하신 분, 그리고 과다출혈로 응급실에서 사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의 생명을 누가 책임져 줬죠? 의협에서 책임져 줬나요? 정부에서 책임졌나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연합회 이사를 맡고 계신데 이게 어떤 단체들이 모였고요, 또 어떻게 모이게 된 건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6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한국 다발 골수종 환우회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루게릭 연맹회가 있고 한국 암환자 권익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국 아토피 중증 협의회가 있고요. 한국 폐섬유화 환우회가 있으시고 그리고 한국 췌장암 환우회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경로를 계속 같이 가시는 분들이세요. 예. 그러신데 맨 처음에는 4개 단체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오랜 동안 치료를 받고 병원을 방문하다 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우리나라 의료법이라던가 아니면 보험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건강보험에 관련된 의문점들을 갖게 되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 한 분, 두 분의 의견들이 모이다가 그게 맨 처음에 이제 4개의 단체로 시작이 됐고 지금은 현재 6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중증 질환자 연합회를 저희가 구성을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나흘 전이죠. 지난 이제 15일에 성명서를 발표하지 네.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동안 정부와 의협이 부딪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 회마다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면 그때마다 국민들이 문제점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국민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정리됐던 것들이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화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를 지방 국립의대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필수 의료하고 지역 의료 붕괴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청원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를 우선 지원하고, 네, 그러시고 그리고 의료제도 지역 공공 의료기관 하는 거, 이게 지역으로 못 내려가는 이유는 의사분들의 선택이 맞아요. 그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의료가 이제 꼭 서울에서만 치료해야 되고 광역시에서만 치료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조금 완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의료 양성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달라고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예. 자, 의료 공백 우려에 이제 정부가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네. 또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 개방을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에는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안은 그럼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좀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미온적이다. 네. 예. 우선 첫 번째로 좀 의아했던 건 뭐냐면 국군 그 병원을 민간에 오픈한다라는 건 감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군의 그럼 그 국군 내에 그 특수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뭐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군인들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나요? 그리고 군인 병원들을 활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팬데믹 사태 때 실행을 했었죠. 근데 실행하기 전엔 의협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제 기억으로는 반대했던 이유가 그 의료 사고 그 부분 그리고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면서 의협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럴 때는 잠자코 있습니까? 오로지 지금 처음부터 얘기하는 정원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24시간 그 오픈한다는 부분은 의료인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와닿을 수 있는지는 저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복지부에서는 2, 3주 정도는 큰 차질 없이 이런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길어지면은 결국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진료 피로도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 2, 3주라고 얘기했던 거는 저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목숨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기다려줍니까? 맹장 터진 사람이 어떻게 기다려주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사람들이 2, 3주를 어떻게 기다리죠? 그거는 정확한 대안을 세워놓고 그리고 계속 이 부분에 정부 대책이라고 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아무런 경험치도 없었던 정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닌데 더군다나 2020년도에 이미 가까운 때에 이러한 일을 겪어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자고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때 팬데믹 상황이라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회의 그 회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것도 그럼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사실 환자였고 그리고 제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 환자의 가족이기도 했고 암 환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듣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의 위로가 될까요? 얼마만큼의 설득이 될까요? 저는 싸우는 건 싸우면서 협의를 보고 어떤 과정을 도출해 나가는 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볼모로 잡고 있는 게 본인들과 상관없는 환자분들이라는 건 저는 정말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게 왜 안 바뀌죠? 처음 겪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마찰이 계속 이어진다면 연합회 차원에서는 그럼 어떤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은 이 부분은 우리 협회 회원님들께도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대안을 세우는 건 강자가 낼 수 있는 해결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 의협에서 집단 행동을 하는 건요. 사실은 저는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환자들을 저버려서는 첫 번째겠지만 그게 다 이유는 아니에요.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요.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의사가 약자였던 적이 있습니까? 집단 행동은 약자들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 주장의 방식입니다. 근데 왜 한 번도 약자였던 적이 없던 의협에서 단체 행동을 하죠? 물론 그런 행동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의협에다가 제출한 그 안을 보면 2천의 증원을 하고 그리고 10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산출된 거죠? 저는 의협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에도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조의 산출, 그거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죠. 우리나라의 예산 투명성을 지금 강조한 게 1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15년이 넘었어요. 투명성을 강조한 게. 그래서 예산 회계 원칙이라는 것도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왜 다 무시당하죠? 그리고 2,000명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어떻게 지역에다가 나눌 건가요? 아니면 그런 세부적인 설득이 없이 의료인 증원을 원하는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되는 방식을 의협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강하게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의협에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배 의사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뛰실 생각이면 정부에서 자격 정지를 시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담아서라도 면허 반납을 하세요. 왜 나중에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면허 정지를 기다립니까? 면허 반납을 해야죠. 이렇게 이게 사활을 걸고 내가 관리해드리고 내가 보살피던 내가 치료하던 환자가 죽어나가도 내가 이걸 반드시 지켜야겠다면 의사 자격증 반납을 하셔야죠. 그리고 바깥에서 열심히 단체 활동을 하셔야죠. 왜 약자들이 해야 되는 단체 활동을 강자들이 하면서 거기다가 나중에 정지 풀어지면 아무 문제 없는 이거를 자꾸 국민들께 내세웁니까?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의협에서 그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혔을 때 예. 그때도 면허 정지라던가 아니면 사표 수리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분들 의사 그만두셨나요? 다 돌아갔어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안 돌아온 건 그 당시에 긴급하게 아팠던 환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을 원망은 했지만 책임을 어디다 지워야 될 줄을 몰라서 그대로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부 다 던지고 버티고 있는 건 환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협도 정부도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죠. 이게 왜 자꾸 힘없는 약자들을 자꾸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렇게 싸움들을 하십니까? 본인들 거 내놓으세요. 본인들 거. 예. 네. 자,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에게 좀 안타까움과 또 쓴소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정부와 네. 의사들에게 그리고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을 정말 대표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듣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범죄자들 중에 제일 나쁜 건요. 사람을 볼모로 잡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납치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얻는 그 범죄를 그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나쁘다고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나라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창피한 걸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찾아야 되는 환자들이 있고요. 죽어라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종양 사이즈 줄여서 수술 날짜만 기다렸던 환자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 못 드렸지만
그 아토피 그 환자 가족분들은 지금 계속 갱신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예, 그래야 의료비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갈 수 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좀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좀 정책을 내놔 주시고요. 의사들은 제발 살피시던 그 살려야 되는 환자들 곁으로 히포크라테스 그 선언하셨던 것처럼 그 사망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예. 환자들을 좀 잘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자 연합회 이사 모시고 환자들의 우려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